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오늘은 빅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앞서서는 수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원유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이제 이 시간에서 넘어가는 새벽 3시 FMC 발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굵직한 이슈인 만큼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시고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인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정말 오늘장 봐야 할 이벤트 굉장히 많은 날이죠. 우선 새벽에 FMC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이전에 원유재고 발표 역시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FMC 결과를 두고 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회 인상에 그칠 것이다. 4회 인상을 조금이라도 힌트를 줄 것이다. 아니면 가타부타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어떤 예측들 오고 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벽에 드디어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많이 노출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점도표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3회 인상과 그리고 4회 인상 그리고 그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힌트가 흘러나올지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예측들과 전망들 김경인 PD 통해서 잠시 후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중요한 날인 만큼 오늘의 마스터 정말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마스터는요, 다크호스입니다. 혜영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혜영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이벤트죠.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분기마다 한 번 있는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금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금 3회냐 4회냐 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 대해서 일단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금리 인상 계기로 어떤 파동이 예측이 되는지 자세하게 신세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 속 시원하게 또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혜영 마스터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간 10시 4분 19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전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부터 볼까요? 자, 어제장에는 일단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장에는 그 같은 가격대에서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0.14% 빠진 가격대고요. 2,72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S&P 비교해서는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0.36% 하락세고요. 6,893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가 좀 중요하겠죠. 자, 오늘 유로 FX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1.2364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24달러는 회복하지 못하고 일단 1.23달러 중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골드도 역시나 오늘장에 좀 주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장 오늘 급등하면서 0.60%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1318.7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유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도 중요합니다. 자, 어제장에 정말 세게 급등하면서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종가가 63.74달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64달러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0.47% 상승세로 64.04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중요한 달러 인덱스 가격대 한번 보시죠. 자, 어제장에는 상승으로 이어갔었던 달러 인덱스였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89.700으로 89 후반대 라인 움직이고 있습니다. 0.35%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골드가 빠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 비트코인 선물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만 오늘장에는 9,000달러를 회복하네요. 0.61% 상승세고요. 어제장의 회도 8,000 중반대 가격대였는데 오늘장 9,000달러 선 거래가 되면서 현재 구간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밤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FOMC 발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11시 30분에는 원유재고 발표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 정말 각종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이들 중에서 김기훈 PD 통해서 주요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연준 관련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리서치 쪽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 인상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라면서 점도표가 한 점으로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기관 쪽에서는 연준이 연내 3회에서 4회만 금리를 인상한다면 시장은 무덤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반응이 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내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즈은행 쪽에서의 예측입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둘기적 멘트도 따라올 것이다 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만일 미국의 연준이 연내 4차례 금리 인상으로 더욱 기운다면 비둘기파적인 경고도 뒤따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뉴욕연은의 이사가 돌연 사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14년도부터 이사직을 수행해왔던 데이비드 코티, 허니웰 전 최고 경영자가 오늘자로 좀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코티 이사 같은 경우에는 1대1 면접에도 참여하면서 차기 총재 선발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차기 총재 선임의 동력이 일부 상실됐다라고 외신 쪽에서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으로 JP모건 쪽에서는요, 연준이 손쉽게 증시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크레딧 스위스 쪽의 전망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달러는 추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하나의 패턴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메르츠방크 쪽에서의 전망인데요. 연준은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약달러 때문에 이런 발언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가 소식입니다. API의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어제 있었죠. 270만 배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발표될 EIA의 주간 원유 재고 예측치입니다. 260만 배럴 정도 지금 증가할 것이다.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발표된 API 쪽에서는 오늘은 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요. EA 쪽에서는 계속해서 재고 증가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3주 연속 증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난주에는 500만 배럴의 증가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지난주 증가 분보다는 좀 소폭 감소한 상황이지만요. 260만 배럴의 재고 증가가 또 예측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FMC에 대해서 어떤 기조로 또 발표가 될 것인지 그 점도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또 발표될 기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 내일장에 있어서는 FMC 발표에 따른 그 내용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에 대해서 뉴스들 먼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상승세 이어가고 있었던 지수의 방향성이었는데요. 자, 어제장에는 양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장에는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14% 약보합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독일의 경제지표 부진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두고 있는 FNC를 앞두고 좀 가격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장의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구간 반등하면서 1.23650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5월물이고요. 사우디와 이란의 긴장감에 상승세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4달러 라인을 돌파하면서 안착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현재 구간의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역시나 연준의 통화정책을 앞두고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그리고 오늘장에 탄력을 받아가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자, 오늘의 고가는 1319.2달러였고 오늘의 저가 1309달러였습니다. 현재 구간 1318.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골드도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죠. 지수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전일장에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던 상황이고, 자, 오늘장에 어제장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 오늘장은 좀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20분 정도 후에 이제 발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지수의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2719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경윤 PD가 다운이고요.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항상 좀 정석적인 코스가 있기는 해요. 금리 인상 시에 대해서 좀 그런 시나리오적인 부분도 있는데, 자, 오늘은 특히나 좀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오늘 관망의 의견을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지수에 대해서 관망을 펼치는 입장은 사실 이제 오늘 통화정책이죠. 네, 통화정책은 기반으로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기반인 유로 부분에 대한 매매가 적합하지 이 FOMC를 기반으로 해갖고 지수 자체를 가격을 결정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지수 관련해갖고 FOMC 기반으로 해갖고 달러의 가격을 예측하고 그리고 지수의 가격을 예측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 FOMC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하는 거에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는 거는 통화이지 지수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매매할 종목 자체가 유로지 나스닥이나 S&P 지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관망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엊그제였죠. 이제 페이스북 관련해갖고 조금 문제가 굉장히 야기돼갖고 모든 미국 증시 자체가 이제 다운이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영향권 범주 내에서 한 번 더 저는 매도세가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만은 지금 구간 자체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준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랠리를 또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매매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지수 관련해갖고 FOMC를
기반으로 해갖고 지수를 본다는 관점보다 차라리 FOMC를 기반으로 유로를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혹시 이런 관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지금 레인지 범위 내에 있고 박스장을 또 이제 굉장히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염두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은 오늘 관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각 종목들별로 영향을 받는 부분도 다르고요. 어떤 종목이 좀 메인으로 움직이는지 그 부분도 항상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FOMC 발표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수보다는 유로 FX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조금 더 매매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이미 좀 차트에 녹아져 있는지 그 부분 선반영이라고는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금리 인상이 지수에 대해서 이미 반영이 된 차트인 건지 일단 지수가. 네, 이거는 달러 인덱스 오늘 금리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질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상황을 놓여드리면은, 만약에 지금 모든 관점 자체가 지금 FOMC에 쏠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번에 금리 인상한대, FOMC에도 계속해서 3월에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다면은, 애매하다면은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반영이 안 됐겠지만은 거진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FOMC 발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달러 인덱스에서 3월분 금리 인상이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성명서 내용 자체는 좀 이따 유로 할 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성명서 내용 자체는 앞으로 성명서에서 추후 금리 인상 자체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조금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로 얘기를 할 때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연관 지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외신 쪽에서의 의견을 항상 좀 보고 있는 김경인 PD는 좀 외신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좀 분석이 되나요? 우선 지금 어제장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 마감을 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랑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프리마켓이라든지 소멸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좀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저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가장 좀 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 지수 선물 계속해서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FOMC 결과 앞두고 이 트레이더들이 큰 움직임을 보이기를 좀 망설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런던 캐피탈 그룹 쪽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연준의 이 금리 발표 그리고 기자회견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좀 우려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준이 오늘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냐는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3회인가 4회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예측이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의견이 갈리는 이 가운데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장기금리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연준이 어떤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신호가 나온다면 이 부분이 더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이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거의 3% 가까이 올라가면서 대규모 매도세가 좀 초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이 오늘 좀 시장에 감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좀 보자면 페이스북의 하락세가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프리마켓에서 1%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인수한 이 메신저죠. 왓츠앱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페이스북을 삭제할 때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페이스북 이슈로 인해서 이 규제의 움직임이 다른 기업으로까지도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어제 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좀 긴장감이 커져가는 모습이고요. 이 페이스북의 이슈가 지금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지금 뉴욕이라든지 매사추세츠주 검찰이 이런 정식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미국 상원 쪽에서는 이 마크 주커버그 이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죠. 출석을 요구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국과 독일, 유럽연합도 이 자국민 페이스북 사용자의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또 역시나 주커버그의 소환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가 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주커버그는 어떤 공식 입장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페이스북의 추락에 좀 더 동력을 더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켓워치 쪽의 보도인데요. 페이스북의 CEO 이 마크 주커버그가 월요일장이었죠. 월요일장에 이런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기 이전에 본인의 주식의 일부를 매도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이 주커버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시장에서는 좀 알 수가 없다라는 반응과 함께 페이스북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 이슈로 인해서 다른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에게도 불똥이 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지금 또 하나의 악재라고 보면 될 것 같은 부분이 EU 쪽에서도 디지털 조세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유럽 집행위원회 쪽에서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이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평균 9.5%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에서의 연간 이익이 700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세금 부과 연도 기준으로 10만이 넘는 유저를 보유 아니면 세금 부과 연도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비즈니스 유저가 3천 건이 넘는 사업 계약을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당연히 충족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발표가 실현이 그대로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익 전망치가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점이 이런 기업들에게는 좀 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기업들 앞으로 조금 지금보다는 상승세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 연일 악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좋지 않은 소식으로 나스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좀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재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FMC 역시 일단 워낙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전 오랜 시간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던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된 상황은 모두들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의 파월의 이 발언이 어떤 기조를 또 힌트를 줄지 역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우려감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위냐 4위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장 기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날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가장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을 저희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마스터님이 오늘의 이 FOMC 재료는 유로 FX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유로 FX는요,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은 0.40% 현재 구간 상승합니다. 1.23740달러까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3 후반대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면 또다시 1.24달러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유로 FX는 업에 대한 의견으로 좀 만장일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앞서서 지금 마스터님이 계속적으로 유로 FX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업에 대한 의견 대표적으로 빠르게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네. 지금 네. 먼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길게 얘기해도 괜찮나요? 예. 이거 조금 많이 길게 할게요, 여러분들. 예. 지금부터 이제 FOMC 회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일단은 회의의 맹점이 중요하겠죠. 오늘 회의의 맹점 자체는 금리 인상 부분이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겠죠. 올해
세 차례 인상을 하냐, 네 차례 인상을 하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 달 이제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얘네가 이제 1월, 2월부터 이제 파월 자체가 FOMC 내에서 야, 우린 앞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갈 거야.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제 금리랑 이제 미국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이격이 없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의 이제 반응을 요 지표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시장의 반응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굉장하게 실망을 할 가능성이 커요. 성명서에서 일단은 전달, 전전달 파웰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한들 달러 인덱스 자체는 굉장한 실망감에 대한 이제 관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반등 자체가 나오고 2%대에 접근을 해야지 그럼 얘네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앞으로 4차례, 3차례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율 자체로는 지금 상황, 현 시각이죠. 올해 이제 장기 패턴으로 봤을 땐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3차례도 힘들어요.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 6월 인플레이션율도 계속 체크를 해줘야겠지만은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매번 여러분들 잘 포착하시 바랍니다. 매번 금리 인상 때마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무너졌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가지고만으로는 이 정도로 무너질 수 없다고 제가 계속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이게 지금 왜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은 반대급부적인 이제 시황이죠. 여러분들. 반대급부적인 유로 자체가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고 양적 완화 축소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파동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만약에 유로존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 금리 인상만 진행을 한다면은 파동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유로존은 현재 진행형이고 축소하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자체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건. 작년부터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 때마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아무래도 매도가 그때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다시 한번 약세장이, 달러의 약세장이 펼쳐질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작년 9월을 좀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FOMC에서 작년 9월에 회의를 통해서 자산 축소라는 거를 실행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에 대한 더 추가적인 축소 이 과정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양적 자산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반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달러의 반등이 한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자, 이러한 통화 정책을 달러가 미국에서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반등은 한계가 엄청나게 보였다는 점이 굉장한 중요한 작년의 시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주기적으로 계속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좀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러한 통화 정책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반등의 한계가 보였다는 점, 지금 제일 윗단 추세대가 갱신되지 못한 점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달러가 약세장이 더 추가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때마다. 이 점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인이죠. 반대급부 통화인 유로존 내에서 아직은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가 굉장하게 큰 겁니다. 그러면은 유로의 강세장이 FOMC 회의를 기반으로 해갖고 한 차례 더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하나 시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는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에요. 유로가 지금 고가가 아닌가요? 계속 올라오는데 아직 남아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유로존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이래. 유로화. 유로패스. 네.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큰 차트 틀로 보겠습니다.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시사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거 고가냐? 이런 식으로 상황한다면 굉장히 이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할 때예요.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할 때 엄청난 파동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유로 매도 부분을 이끌었으면 굉장히 유리한 매매가 됐겠죠. 2014년도에. 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유로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때마다 파동 자체가 이렇게 열리는 거는 여러분들 유로의 반대급부적인 통화 정책 자체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 부분을 저희는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통화 정책 자체가 계속 테이퍼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FOMC 금리 인상 자체는 하나의 타이밍일 뿐이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은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더 실망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죠? 불과 이번 달 한 주 전이죠.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2%에 도달이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또 한 번 성명서에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일 뿐이에요. 한 3, 4개월 동안. 근데 이미 시장은 실망한 거예요. 왜냐? 야,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지금 어쨌든 간에 니네는 못 올라가지 않냐.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 때 유로에 대한 장기 부분을 금리 인상할 때 유로에 대한 장기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세입니다. 또 하나가 지나갔죠. 여러분들 오늘도 기회라는 거예요. 따지면. 그죠? 기회가 많이 오질 않아요. 해외 선물은.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그래요? 네.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 매매하고 매일 매매하면 좋겠죠. 매일 수익 나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은 그렇게 기회가 크게 오질 않습니다. 큰 파동을 먹으려면은 통화정책을 이해하고 그 통화정책 타이밍에 정확한 맥점을 찝어야 돼요. 근데 오늘 자체가 추세를 다시 한번 형성하기에 금리 인상이라는 하나의 통화정책은 유로 매수에 대한 다시 한번 강한 추세를 형성하기에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좋은 시나리오가. 테이퍼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하나의 재료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은 이따가 골드 할 때도 같은 파동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시기 때 달러 약세 흐름에 대해서 좀 복귀를 해주셨고, 그리고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유로에 대해서는 상승이 일단 좀 추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부분까지 달러와 그리고 유로 FX 두 통화에 대해서 함께 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만장일치로 지금 유로 FX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김경 PD의 업의 의견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 달러 역시나 FOMC 앞두고 좀 투자자들이 오늘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3주의 최고치로부터 미끄러져 내려왔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가 하락을 해주면서 유로와 엔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달러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을 좀 일정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FOMC가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4회로 상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아직 명확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발표들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15명, 그러니까 15명 중에 7명의 연준 멤버들이 경기 전망을 상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죠. 윌리엄 더들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번 인상이 여전히 점진적으로 고려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금리 인상 페이스가 빨라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현재 실행 중인 새로운 감세안을 고려할 때라고 이야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어서 연준이 이번 FOMC에서 4회 인상을 좀 암시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함께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그렇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으로부터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해서 달러가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 유로에 대한 가장 큰 모멘텀도 이어서 FOMC 결과 발표가 될 전망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유로 같은 경우에 1.270 레벨까지 내려왔다가 좀 지지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반등한다면 외신 쪽에서는 1.2350 레벨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만약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1.21 라인의 대규모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투자자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것이라고 보지만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면 대부분 대규모 하락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좀 장기적인 뷰까지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자 좀 반등을 해준다면 좀 크게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만약에 반등을 좀 상승 랠리 이어간다면은 좀 큰 상승에 큰 폭의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좀 함께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하락 시 1.21 라인에 대해서 좀 지지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가격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좀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스터님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12월 차트상으로 대비했을 때 머리가 많이 길렀네요, 제가. 12월 파동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12월 13일이죠. 정확히 FOMC 회의가 열릴 때 고가 자리가 나오고 그때부터 강한 추세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가 일단은 강조드린 자리는 이 자리였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유로 매수에,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네. 유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놓인다. 이 자리에서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오늘 장이 유로 매수에 대한 달러에 대한 매도세에 대한 스타트 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추세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파동 자체가 강한 대추세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유로 자체가 이제 달러 자체가 강한 이제 하락 파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리스크를 좀 더 줄이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이런 자리를 다시 찾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리스크를 줄이고 다시 한 번 더 매도 파동이 이어가는 걸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리도 추천합니다. 근데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좋은 위치값에서 유로 매수 부분을 본다면은 큰 수익도 거둘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세 자체가 파동이 생기고 추세가 형성된다. 나는 오늘 좀 무섭다. 리스크를 조금 사리겠다. 이러신 분들은 추후에라도 자리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모두 만장일치 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 10시 36분 41초 지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FOMC를 발표 앞두고 본장에서는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자, 일단 S&P 500 지수 먼저 볼까요? 자, 하락으로 이어갔었던 S&P 500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19포인트 약세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6,885포인트, 4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으면서 0.4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 FX는 현재 같은 구간대입니다. 1.23750달러로 0.40%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가 급등이 나오면서 단숨에 1320달러 돌파합니다. 1320달러 돌파와 함께 1322.5달러 선으로 0.88%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골드가 오늘장에 좀 크게 장중에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달러 흐름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89.60 오라인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골드와 유로 FX에 대해서는 지금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20달러를 빠르게 돌파하는 흐름으로 현재 구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잠시 후 발표될 원유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갑니다. 64달러 돌파와 함께 초반대 가격대에서 빠르게 34달러까지 올라가는데요. 64.35달러 선으로 거의 1% 가까운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94% 상승세로 64.3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그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10분 정도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유로 FX까지 달러를 제외한 이런 상품들 계속해서 급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골드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개장 이슈 먼저 김경희 PD 통해서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네, 우선 3대 뉴스 모두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MC 앞두고 좀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우 컴포넌트 중에서는 이 쉐브론이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가장 좀 약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P 500의 에너지 섹터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자 이 파월의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예상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애널리스트는 파월의 이런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어떤 이야기든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나는 이게 파월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는 한 지루한 기자회견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의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벌써부터 뭐 4회 인상을 시사한다거나 이런 좀 급박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 선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물과 2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 가장 최고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FMC를 외신 쪽에서는 좀 지루한 시간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지루하다는 의미는 별다른 힌트가 없을 걸까요? 아무튼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10년물 국제금리는 2.9% 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개장 이슈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이 일단 흘러가면서 각종 상품들의 가격대가 좀 변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도 오늘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문자와 그리고 다양한 의견 그리고 질문도 많이 접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시청자분께서 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민 상담 올려주셨는데 유로 FX를 1.23650달러에 매도 2계약으로 약 손실 중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 1.23달러 후반대 가격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격대에서 매도로 2계약을 싣고 계시고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상승 쪽 랠리를 먼저 전망을 해 주신 만큼 좀 어떻게 좀 처리하는 것이 현재 구간 가장 좀 현명할까요? 네. 청산해야죠. 네. 그렇죠. 관점 자체가 네네. 완전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나는 저번 이제 4차례 금리 인상 때마다 지금 상황 속이 달러가 무너졌었다 이걸 판단했다면은 유로에 대한 매도 부분은 쉽사리 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금리 인상 때마다 매번 해갖고 달러가 무너져 내렸으는 그림을 형태를 그렸으면 파악했다면은 야 오늘 이번 금리 인상도 큰 이변은 없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유로 매수 부분을 좀 노리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 부분을 어디에 지고 있든 다 청산하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통화 정책 대비상에 갖고 그리고 방금 전에 외신 뉴스 봤는데 그 파웰 자체가 4번에 대해서 시사를 안 할 것이다. 이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4번을 시사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예요. 파웰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파웰의 어떻게 보면 첫 회의죠. 첫 회의부터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파웰 자체가 원래 비둘기파였어요. 원래 작년 이제 지금 완전히 비둘기파였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장을 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제 의장이 되기 직전이었죠. 그때부터 매파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저는 그거 자체가 내부적으로 변질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장이 지금 부추기는 것 자체가 미국 금리에 대해서 촉박하다 보니까 의장이 파웰 자체도 금리 인상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회의에서 야, 네 번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강한 어조를 품을 내용 자체는 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질문에 대한 일단 답변을 드리면은 23650에 매도를 들어갔다고 했는데 네. 저는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청산을 하고 매수 진입 자리를 조금 파악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오늘 그런 날이 아닐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명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기대치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보시는데 보통 이제 큰 파동이 언제 나오냐면은 성명서 발표할 때 나와요. 오늘 3시 반이죠. 한국 시간으로. 3시 반에 파동이 크게 열립니다. 그 전에까지 쭉 관망하셔도 괜찮아요. 그 전까지 쭉 관망하셔도 괜찮고 파동 자체가 강하게 형성됐을 때 뒤따라 붙는 전략, 추가적으로 붙는 전략, 이런 전략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관망하고 웬만하면은 조금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방향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좀 청산을 하시고 이후에 또 매수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도 고민을 상담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유로에 대한 질문 올려주셔서 저희가 빠르게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청자분께서는 매수로 들어가셨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비중을 싣고 싶으신 생각인데요.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도와드릴까 합니다. 유로 FX를 1.23500달러에 매수 한 계약 들어가셨는데 추가적으로 계약수를 실어야 된다면은 어느 가격대에서 실어도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네. 이제 이 전략 자체를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달러 인덱스 12월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지금 연결 차트로 해서 그런데 이때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어요. 추세 자체가. 그러면은 오늘 FOMC 회의가 이때랑 같이 매도 파동이 이어진다면은 쭉 들고 가세요. 개인적으로. 쭉 들고 가시고 레인지 이제 손실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쭉 들고 가시다가 불타기를 들어가세요. 이제 그 추가 매수 자리를 쭉 관망하다가 강한 추세선이 연결되었을 때, 강한 추세가 지지받았을 때 이런 자리에서 추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는 거는 지금 본인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성향을 제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보통 몇 계약을 들고 가는지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드리는데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지 않는 계약수에서 조금 한정을 짓고자 해요. 근데 내가 만약 2계약을 최대로 들고 간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오늘 만약에 FOMC 회의를 기반으로 유로가 상승했을 때 큰 수익이 났을 시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려고 좀 기다리는 자세를 키워야 돼요. 지금 다 오늘 네. 이거는 완전히 장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지금 통화정책 자체가 장기를 들고 가기에 계속적으로 좋은 시황이 펼쳐졌다는 그 기준을 베이스를 깔고 들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 들고 가시려면은 이런 지금 유로 매도 장세가 또 펼쳐질 거를 예상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유로 매수 부분을 노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안정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질문 주신 분이 2계약을 최대 맥스로 들고 가신다면은 오늘 한 계약만 진입하시고 네. 장기 관점을 쭉 보시다가 강한 추세가 형성됐을지 그때 추가적인 매수를 그때 고려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걸 그렇죠.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급하지 마세요. 야, 나 여기서 2계약을 들고 가겠다. 이런 거보다
자, 이런 안정적인 자리에서 추가로 더 들어와서 더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시고 일단 한 계약수를 더 싣고 싶으신데 일단 추세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적인 부분 확인이 될 때 그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비중 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저희가 탄탄하게 또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잠시 후에 세 번째 이슈인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잠시 2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질문 접수 받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 해몽 마스터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공유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